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하는 영상은 영국 스코틀랜드 웨스트 로디언주 리빙스턴에 있는 한 숲속에서 일어난 UFO와의 근접 조우 사례입니다. 로버트 테일러라는 산림 노동자가 겪은 이 사건은 UFO에 접근하였다가 신체적 피해를 당한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입은 부상으로 경찰은 범죄 수사 대상의 일반적인 폭행 사건으로 기록했고, 이 사건은 UFO와 관련한 목격이 범죄 수사 대상이 된 유일한 사례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로버트 테일러의 UFO 조우 사건은 수년간 여러 TV 특집과 책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가 최근접한 거리에서 목격했다는 UFO 조우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테일러 사건, 일명 리빙스턴 사건으로 부르는 데크먼트 숲 조우는 1979년 산림노동자인 로버트 테일러가 스코틀랜드 웨스트 로디언주 리빙스턴에 있는 데크먼트 숲에서 외계 우주선을 목격했다는 주장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리빙스턴 개발공사의 산림노동자인 테일러에 따르면 그는 1979년 11월 9일 고속도로 근처 도로변에 픽업 트럭을 주차하고 반려견인 세터 라라와 함께 데크먼트의 숲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오전 10시경 그는 딘스포레스트의 모퉁이를 돌다가 미상의 물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물체는 지름 약 7야드의 큰 원형 구체로 트럭에서 약 530야드 떨어진 공터에서 숲길 바닥 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테일러는 그것을 비행돔이라 묘사했고, 마치 사포처럼 거친 질감을 가진 어두운 금속체로 외부 테두리에는 작은 프로펠러가 장착되어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테일러는 당시 타고 있는 브레이크와 같은 악취를 경험했으며 작은 구체들이 그를 붙잡아 큰 물체가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리빙스턴 근처의 데크먼트 숲 한가운데서 찢어진 바지에 의식을 잃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의식을 잃게 된 원인에 대해 밥은 기절하기 전에 숨이 막힐 정도로 강력한 냄새에 압도된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깨어났을 때 물체들이 사라지고 없었지만 트럭을 시동할 수 없어서 리빙스턴에 있는 집으로 걸어서 갔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 리빙스턴 근처에 있는 데크먼트 숲에서 테일러는 데크먼트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턱과 허벅지에 스친 자국과 찢어진 옷, 그리고 자신을 끌어당기려는 플라잉 돔을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테일러의 아내는 그가 걸어서 집에 도착했을 때 찢어진 옷과 찢어진 바지로 흐트러지고 진흙투성이가 된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경찰과 의사를 불렀고 의사는 그의 턱과 허벅지에 난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경찰은 테일러가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그들은 테일러가 큰 구형 물체를 보았다고 말한 땅에서 사다리 모양의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테일러가 접한 사건을 범죄 폭행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사건 소식은 즉시 UFO 연구가들의 관심을 끌게 되면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UFO 연구가이자 작가인 말콤 로빈슨은 테일러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면서 UFO 조우에 대한 몇 안 되는 진정한 사례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회의론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979년 UFO 회의론자인 스튜어트 캠벨은 경찰과 함께 사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캠벨은 결과가 쉽게 나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두 번째 현장 방문에서 그는 인접한 들판에서 PVC 파이프 몇 개를 관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방수자원 당국이 개간지에서 100m 이내에 케이블 덕트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파이프 더미가 공터에 저장되었을 수 있고 집안 표시를 담당했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또한 에덴버러 대학 UFO 연구협회의 설립자이자 자격을 갖춘 의사인 패트리샤 한나포드는 캠벨에게 이 사건의 의학적 측면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그녀는 테일러의 붕괴가 측두엽 간질이 고립된 공격이며 적합 또는 그 물체들을 환각으로 설명했다고 제안했습니다. 테일러의 이전 뇌수막염, 다른 사람이 감지할 수 없는 강한 냄새에 대한 그의 보고, 두통, 그리고 마른 목, 다리 마비 및 의식불명 기관과 같은 증상이 이 원인을 시사했습니다. 물리학자이자 회의론의 편집자인 스티브 도넬리도 이 사건을 간질 발작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캠벨은 테일러의 공격이 금성의 신기루에 의해 자극되었을지 모른다고 제안했습니다. 리빙스턴 출신의 현지 지역 사업가인 필 펠트는 2013년 아마존 전자책으로 출판된 보고서를 내면서 나는 항상 그 사건에 흥미를 느꼈고 어느 날 돔 모양의 물체를 발견했는데 로버트 테일러의 묘사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테일러가 미니 스트로크를 겪고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혼란스럽고 방향 감각을 잃었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말하기를 그가 본 UFO는 인근의 접시 모양의 급수탑이었을 수 있다고 믿는다라는 추측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보면 볼수록 이 정도로 가까운 것이 근처에 있는 이른바 UFO의 묘사와 일치하는 것은 우연 이상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그러한 탱크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사람들이 밥이 보고한 효과를 경험하게 할 수 있으며 옷에 난 찢어진 부분이 타워 근처의 보안 울타리 모양과 일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버트 테일러는 2007년 88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찰과 전문가들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근거의 설명은 제기되지 않았으며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엑스파일 유형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로버트 테일러가 겪은 사건에 대해 UFO 회의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폈습니다. 그가 본 둥근 구형의 물체는 급수탑을 잘못 UFO로 오인한 것이며 강한 역겨운 냄새는 유해 화학물질에 의한 것이고 의식을 잃은 상태는 뇌 이상으로 인한 간질 현상에 의한 사고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로버트 테일러의 증언에서 그가 본 물체의 형태 묘사는 매우 구체적이었으며 큰 물체 주변의 두 개의 작은 구형 물체에 의해 공격을 받아 끌려가는 상황에서 강한 타는 냄새와 함께 의식을 잃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의식을 회복한 후에는 신체 일부에 상처가 나 있었고 옷이 찢긴 상태였으며 진흙탕에 처박힌 상태의 차림새로 집으로 향해 가기 위해 픽업 트럭의 시동을 걸었지만 걸리지 않아 트럭을 포기한 채 1마일 정도를 걸어왔습니다. 회의론자들의 주장은 테일러가 질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간질로 인해 의식을 잃었고 쓰러진 상태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옷차림새가 더러워졌으며 환각 증세를 일으켰다는 것으로 합리화를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경찰과 법의학 연구소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한 유일한 사건이라는 권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센터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테일러가 미확인 물체와 조우하면서 사고가 일어났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사고 현장은 물탱크에 위치하는 다른 곳이라는 점과 물탱크의 형태와 그가 목격한 물체의 형태도 전혀 일치하지 않는 점, 그리고 현장에 남겨진 뚜렷한 사다리 형태의 자국, 땅에 움푹 팬 흔적, 현장 주변에서 난 역겨운 냄새, 찢긴 옷과 상처, 트럭의 시동이 걸리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로버트 테일러가 겪은 사고는 UFO의 최근접 조우로 인한 피해 사고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스코틀랜드의 UFO 사건 파일이라는 책의 저자인 말콤 로빈슨은 리빙스턴 사건을 면밀하게 조사한 주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를 2019년 2월 21일 데크먼트 숲 UFO 사건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아마존에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필의 보고서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흥미로운 가설이고 잘 종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고수하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테일러는 항상 수사관들을 물탱크가 아닌 원래 사건이 일어난 현장으로 데려갔고 그는 우리에게 이곳이 그런 일이 일어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직접 풀밭에서 미상의 자국을 확인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